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개인 매매에 대한 영상입니다.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던 남영 비비안과 11월 15일 금요일 ICD와 필옵틱스 수급 추종 단타 매매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매매를 통해서 주식 초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종목에 처음 매수 버튼을 누르시려고 하신다면 자신의 매매 포지션을 정확히 정하고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매 포지션을 잡고 매매할지 계획하고 매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초보자분들에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생각 이런 계획을 갖다가 설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꼭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남영비비안의 경우는 이슈의 기대감이 살아 있다고 판단하고 이슈가 완료되면 매매를 종료하는 단기 스윙으로 들어왔고요. ICD와 필옵틱스의 경우 OLED 관련해서 곧 OLED가 잘 팔리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고 OLED 전체 섹터가 살아나면서 외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단타 매매를 하였습니다. 단타 매매의 경우 거의 하루 안에 끝을 냈고요. 저희 단타 매매에서 중요한 점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장이 끝나고 매매 동향을 보고 뒤늦게 수급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외인이 들어오는지 기관이 들어오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것인데요. 자,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은 그게 가능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2014년쯤 유명한 주식 카페에 수급 단타를 하시는 분께서 강사로 등장하시면서 자, 그분께 수강료를 지불하고 많은 분들이 실시간 수급 파악을 배우셨고요. 저도 그 당시 그분을 포함 그분의 제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수급 파악하는 것을 접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급 파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발견하거나 뭐 최초로 사용했다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매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슈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남영비비안 매매입니다. 남영비비안의 경우는 제가 타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영상을 하나 올렸고요. 그 영상에는 매매 타점은 공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매매 타점과 그 매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영비비안의 주가 상승은 7월 22일쯤 주가 상승이 시작되었는데요. 7월 22일쯤 경영권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 최종 협상 마무리는 11월 15일로 예정되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 15일에 최종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차트상 들어갈 자리를 보고 단기 스윙 매매를 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날 처음 상한가가 나왔죠. 이때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되기도 했지만 그 일본 유니클로 그 광고가 나오면서 그 일본 유니클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다시 불이 붙었죠. 그러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음날 요날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날이고요. 그래서 이 두 봉을 기준봉으로 잡고서는 저점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잡고 고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4등분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중심선으로 두고서는 1차 목표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1차 타점을 여기로 잡고 2차 타점을 여기로 잡고 그래서 3차 타점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자, 처음에 1차 타점이 왔을 때는 제가 그 다른 거 종목 그 매매하느라고 증거금이 부족해서 1차 타점은 그냥 보내주고 2차 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날이 8일이고요. 11월 8일 요때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차피 3차 타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3차 타점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5일까지 그 스윙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3일째 되는 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장이 마감되고서는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15일 예정이었는데 이틀 먼저 재료가 완전히 노출이 되었고요. 다음날 시초가에 그 뒤도 안 보고서는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이거고요. 이날이 11월 8일이고 그 다음에 상한가 나오고서는 재료 노출이 이날 됐고요. 13일날 그리고 다음날 시초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 매매에서 재료 노출은 제 매매 종료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슈가 노출된 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 주가의 흐름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매매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떤 종목에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를 가지고서는 그 이슈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얼마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 자리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잡아 보신다면 아마 계속해서 나올 종목들의 이슈를 가지고서는 공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ICD와 필옵틱스의 수급 추종 단타 매매입니다. 먼저 ICD를 보시겠습니다. ICD의 매매 마크 내역을 보시면요. 일봉상 매매 기록이 몇 개 있는데요. 14일과 15일의 거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목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매 마크를 매매 내역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14일 매매를 보시면 여기 14일이고 여기 15일입니다. 14일 매매를 보시면 주가가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눌렸을 때 이따 눌림에 들어가고 잡고 제가 계획한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눌림에서 잡고요. 그 다음에 또 계획한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남은 물량은 다음날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가지고 갔는데 갭이 뜨지 않아서 시초에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쪽에서 눌림 때 다시 한번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계획된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눌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자리에서 분할로 수익으로 모두 매도 마감을 합니다. 다음은 필옵틱스 매매를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상 매수 매도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 매수 매도 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그 당일 고가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하죠. 그래서 이 당일 고가에 눌림을 준 요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였고요. 당일 고가가 돌파되는 이 지점에서 뚫지 못해서 모두 분할 매도를 하였고 수익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이 두 매매에서 모두 눌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획된 자리에서 팔고 그 다음에 또 눌림에 들어가고 팔고 하였는데요. 자, 이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간 결과입니다. 자, 그럼 실시간 수급은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0796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수급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이 ICD는 14일과 15일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를 가지면서 양매수 하였습니다. 이때 외인의 수급 파악은 0778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요. 이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사다가 다시 파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0128 거래원 입체 분석을 통해 외인의 거래 창구가 어디인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ICD를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외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매수를 하는 창구는 맥쿼리 증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저 맥쿼리 증권사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매수를 하다가 파는지 아니면 매수를 하다가 멈추는지를 주시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고요. 기관의 경우 연기금과 투신의 경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자, 이 패턴을 확인하려면 이 012 미니 체결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미니 체결창은 실시간으로 체결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장중에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창입니다. 이 창에서 기관의 매수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페이지 다운을 누른 뒤에 순간 체결량을 눌러서 체결된 숫자로 나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니 체결창에서 이렇게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쭉 그날의 체결된 상황을 갖다가 스크리닝 합니다. 이게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순간 체결량을 눌러서 이제 체결된 숫자 순서대로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개 들어와 있는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면 310도 여러 개가 들어왔죠.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9시 33분, 36분, 3분 초에 들어왔다가 다시 10시, 11시 1분에 3개 들어왔고 이런 건 이제 시간 패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껴둡니다. 기관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요번에 보시면 1382 보시죠. 138 요것들이 보이는데 요것도 시간이 좀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걸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 133이 보이는데 이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거 보겠습니다. 시간을 9시 52분, 9시 55분, 9시 58분, 10시 1분, 10시 4분, 10시 8분, 10시 11분 약간 3분 텀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오죠. 이렇게 3분이 왔다 갔다 하는 요 시간에 일정한 패턴으로 133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면 이게 기관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시간에 몇 주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오늘 하루에 기관이 얼마나 사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 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 기관이 하루 동안 이 ICD라는 종목에 매수해야 할 금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 10억을 한꺼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호가창에 왜곡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매수 매도 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따라서 이 기관이 일정 금액을 매수할 때는 사람이 매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간격으로 사게 프로그래머화 시켜놓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수하는 것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미니 체결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면서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필 옵틱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필 옵틱스도 15일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들어왔고요. 이제 프로그램도 들어왔는데 그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시면은 외국계 창구가 아닌 신한 투자로 들어온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때 꼭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계 창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계속 해다가 보면 해보면 이제 거래원 입체 분석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보면 어느 창구가 오늘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관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페이지 다운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간 체결량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는 120, 119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116, 113, 112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간 파악을 해가지고서는 보시면 되는데 4분, 10분, 3분, 1분 약간 불규칙적인데 이게 아마 1차이 나는 것들 있죠. 이런 게 12, 13 이런 것들은 거의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필 옵틱스도 보면은 똑같은 숫자들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정한 시간이 들어온지를 파악한 다음에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확신을 한 다음에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이 수급 추종 매매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매매 일지를 공개하면서 수급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